예, 오늘도 이어서 무문간, 오늘은 무문간 37치 정전백수, 뜰 앞의 잣나무니라. 근데 그 조주 선사가 살던 그 절에 가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는 없고 측백나무만 있더라 해서 해석하기를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뭐냐, 말에 매달린다. 뜰 앞의 잣나무만 어떻고 뜰 앞의 측백나무 어떻고 뜰 앞의 돌덩이만 어떻습니까? 어느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조주선사한테 물어봤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겠죠. 하니까 스님은 그 명색으로서 이야기하지 말고, 명색이 뭡니까? 이름과 색이잖아요. 이름과 모양, 형태, 그런 걸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러주십시오.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거라 하니까 스님, 달마대서가 저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똑같이 뜰 앞의 잣나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 스님이 두 번 그 말을 탁 듣고 깨달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은 질문이라. 말만 다르지 근본은 참나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니까 다시 한번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러니까 그 스님이 턱 깨쳤어요. 처음에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니까 이 스님이 듣기를 명색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들었다. 그래서 명색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진리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았어. 한 번 더 물어봐라. 한 번 더 물어봐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할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뭐 삼촌도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어른으로서 명절날 모여갖고 내가 다 모인 김에 한마디 하겠다 이러면 뭡니까? 이게 잔소리밖에 안 돼요. 꼰대.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다 모여갖고 아이고 할아버지 우리 자손들한테 오늘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한마디 했다요. 이거 뭡니까? 잔소리가 아니죠. 같은 이야기를 해도 원해서 들려주는 거와 내 스스로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천지차이다. 그래서 그 절에서 이래 보면은 큰 스님한테 법문을 청할 때는 가서 세 번 절하고 그리고 청법가를 들리고 그래서 큰 스님이 법당에 떡 앉아갖고 법문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갖고 들을 거. 요새 지금의 세대에서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엄마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애가 동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 이거라.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축구 마치고 오면은 배도 좀 고프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딱 만들어 놨어. 오면 주려고. 그래갖고 애가 이제 축구 마치고 집으로 쏙 들어오는데 엄마가 야 짜장면 먹어 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전후사정 다 빼고 안 먹어. 그럼 엄마가 막 성질 부르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짜장면을 해서 만들어 놓은데 이놈이 안 먹는다 하니까 화가 부릉 왜 안 먹어 이러될 거니. 근데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축구 게임이 끝나고 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짜장면 먹으라 하니까 안 먹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고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렸다가 달라 할 때 줄 때 이게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황백이가 임제를 주장자로 30방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찾아와고 불법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또 사정없이 30방 때렸어요. 또 세 번째 찾아오는 걸 사정없이 30방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임제가 깨치지를 못했다. 그래갖고 임제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황백의 도반관계에 있는 영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영우 스님 하는 말이, 어이구 그 황백이 그 노인이 그 나이에 그렇게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던가. 이 한마디에 툭 깨쳤어. 그래갖고 그 임제가 황백 불법은 무다자네, 무다자. 이 무다자가 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별게 아니라고 맹쾌하다, 단순 맹쾌하다, 어떤 고지방의 사투리라고 또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황백의 불법은 맹쾌하다, 단순 맹쾌하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니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탁 깨쳐줬는데 어떻게 불법을 그렇게 표현을 시키고. 무다자,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사투리, 우리 같으면 전라도 사투리로 무다자 했을 때 이 무다자가 무슨 뜻이냐, 단순하면서도 맹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다자 하니까 그 용우스님이 아까까지만 해도 코 흘리기처럼 찔찔 짜던 놈이 어째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임제가 대우의 옆구리를 3방 퉁퉁퉁 집어갔어요. 나 깨쳤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우스님, 나한테 와서 깨치긴 했지만 너는 황백의 제자다, 도로 황백이한테 돌아가거라. 그리고 임제가 다시 황백이한테 왔죠. 그 거리가 중국은 뭐 워낙 머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달 걸린다. 그러니까 황백이가 또 임제가 또 나타나니까, 이놈아 그거 가서 막 공부나 열심히 하지 또 왜 돌아왔느냐 하니까 또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영우 스님한테 가서 내가 주장자로 30방 두대로 맞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 깨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황백이 하는 말, 그놈의 영감제이 그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내가 그놈 영감제이 한번 만나면 내가 기사대기를 때리겠다 이러니까 임제가 하는 말, 뭐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때려드리겠습니다. 임제가 자기의 황백이를 기사대기를 한 방 우리 가르겠다. 이게 뭡니까?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뭐냐,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마상거리다, 찐빵이다, 호빵이다, 뭐 표현해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저기 좀 그래도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그 백장선사가 이 참 개파간 노인인 것 같아요. 백장선사는 이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 절에 방에 가서 자지 않고 나무 위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 나무 위에다 살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도지사가 와서 아이고 그 나무 위에 거기서 생활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백장선사가 하는 말, 내가 볼 때는 땅 짓고 있는 그대가 더 위험스럽게 보인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백장이 하는 말, 그거야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도지사가
아니 그거는 뭐 세상문 올라도 다 하는 이야기잖아. 이 백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죠. 알기야 세살문 올라도 알지만 실천은 80문 노인도 못하고 있더라. 그 말에 탁 뭔가가 느낌이 맞는 거지. 그래서 도지사가 절을 3번 스승으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하자면 뭐 선불교를 전해주러 왔겠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목적을 갖고 있는 자가 되고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목적을 왜 깨달으려고 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 그럼 깨달음은 뭡니까? 목적이 생겨. 목적이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깨닫는다. 해는 왜 떠올라요? 해가 왜 뜹니까? 달은 왜 뜰까요? 바람은 왜 불까요? 바다에 가보니까 파도는 출렁출렁출렁. 왜 출렁거릴까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아니잖아요. 만약에 달마가 중국에 와서 선불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달마는 뭡니까? 중생이라. 목적을 위해서 행할 것. 중생밖에 안 돼. 부처가 뭐냐 하니까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것. 이게 부처다. 이게 불법의 적적대의다. 그래서 조주선사가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냐 또는 서쪽에서 온 이유가 뭐냐 부처가 뭐냐 질문했을 때 조주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니라, 뜰 앞의 돌멩이니라,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 뜰 앞의 잡초니라. 다 같으냐. 잡초나 측백나무나 잣나무나 돌덩이나 방금처럼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 이게 부처라. 부처가 뭐냐? 그거는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그것이. 그러면은 달마가 저쪽에서 왜 왔습니까? 하면은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어. 태양이 떠올랐다. 왜 떠올랐는데? 달이 왜 떠올랐는데? 목적을 갖고 떠올랐나? 바람은 왜 부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비는 왜 오는데? 목적이 있어서? 아니잖아.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 이게 부처예요. 이게 불법의 적적대의지. 목적을 가진다. 목적을 가진다면 뭡니까? 생각 속에 빠지는 거지. 그럼 중생이야. 견문각지하는 자 하면 견문각지한다. 견문각지하는 자 그놈이다 이러는다. 견문각지하는 그놈이 뭐냐? 생각이. 그게 중생이야. 그럼 견문각지를 넘어서면 뭐 있습니까? 그 넘어선 그 자리 뭐 있습니까? 깨달으면 어디서 오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깨달음은 참선수행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참선수행은 참선수행하면 가정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자선이라는데 행주자와 어묵동저 이 다 행주자와 어묵동저 행 움직이거나 주 머물거나 자 앉아있거나 와 누워있거나 말하거나 묵 말하지 않거나 동 움직이거나 동정 정하거나 동하거나 정하고 어떤 상태로든지 다
삼선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럼 삼선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생각하고, TV 볼 때는 TV 보는 것만 생각하고, 음악 들을 때는 음악만 생각하고, 커피 마실 때는 커피만, 책 볼 때는 책 보면서 TV 보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런 복잡한 거죠. 이거는 참선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생각만 다. 들 앞의 잣나무니라. 그럼 어디서 잣나무일까? 어디서 잣나무일까? 어디서? 그럼 이 먹고 바꾸면 이 먹고 이게 먹고 이 먹고 하는 그 한 생각에 집중된 이 상태가 이 먹고 하고 딱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 자기 마음을 딱 챙기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자기 마음을 딱 이 마음 챙깁니다. 그럼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뭡니까? 알아차렸다. 내 마음을 지금 내 생각이 지금 하나로 뭉쳐있다. 오직 그 한 생각에 모여있다는 것을 다 알아차립니다. 깨어있으면 뭡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반대로 뭡니까? 무명 속에 있다. 무명, 행식, 명색, 육입, 촉수, 예치, 유, 의식이 연기잖아. 쭉 그냥 무명. 가장 먼저 무명.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생겼다. 그래서 무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뭡니까? 알아차림, 깨어있어, 또 뭐냐? 깨어있어. 모르겠네. 알아차림. 그 다음에 마음 챙김. 내가 한 생각으로 딱 마음을 챙겨야 돼요. 과거, 미래, 현재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딱 챙기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나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늘상 경전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아니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늘상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챙기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릴 때 깨달음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생각, 내가 한 생각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화두가 박살난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화두가 뭡니까? 무 했을 때, 또 이 먹고, 생모판치, 또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 고, 하고 그 한 생각 속에 쭉 들어있다가 그 한 생각마저도 다 끊어지는, 이게 하도 답하라. 그 한 생각마저도 다 끊어졌을 때, 하고 뭔가 떠올라요. 그게 하도 답하라. 한 생각이 끊어져야 돼. 생각이 끊어지면 뭡니까?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 우리가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한 생각으로 모아야 돼. 한 생각으로 모아졌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거기서부터 탁 깨져. 부처님이 한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탁 깨지. 서산대서가 길을 가다가 낮에 꼭 끼워하는 그 소리에 한 생각이 탁 끊어졌어요. 꽃을 바라보고 한순간에 탁 깨지. 대나무에 기아장이 부딪히는 소리에 탁 깨죠. 우리 부산의 그 진재 스님은 아침 예불 갔다가 돌뿌리 위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그 순간에 탁 깨죠. 그 한순간이 뭡니까? 생각이 끊어졌다.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